안녕하세요. 별아동아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한 번뿐인 인생, 마음이 원하는 만큼 행동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일을 사랑하며 행복에 가까운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세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만큼 괜찮은 표현이 또 있을까요? 틈틈이 행복을 느끼며 때론 그 행복을 배우고 기록하며 여행 다니듯 살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질 겁니다. 그럼 동화 들으시며 평온한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허웅, 아기. 어린 아들과 딸을 키우는 젊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를 허웅 아기라고 불렀어요. 어렸을 때 별명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허웅 아기처럼 살림 잘하는 여자는 없을 거야. 얼마나 부지런하고 알뜰한지. 음식 솜씨는 또 얼마나 좋다고. 허웅아기 소문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자하게 퍼지더니 끝내는 저승까지 올라갔어요. 그 옛날 저승살림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대요. 염라대왕이 여러 사람에게 저승살림을 맡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허웅아기 같은 사람이 이곳 살림을 맡아주면 좋을 텐데 아직 저승에 올 때가 아니니. 염라대왕은 허웅아기를 불러오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승살림은 날이 갈수록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당장 이승으로 내려가 허웅아기를 데려오너라. 이곳 살림을 허웅아기에게 맡기겠노라. 저승의 소문을 듣고 허웅아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내가 떠나면 어린 자식들과 서방님은 안 돼. 갈 수 없어. 그렇지만 염라대왕의 명을 어길 수도 없고. 허웅아기는 눈물을 흘리며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밤을 새워 옷을 만들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집안 구석구석 더 깨끗하게 치웠어요. 허웅아기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들고 부모님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 제사 때나 올리는 하얀 쌀밥에 참기름 듬뿍 뿌려 볶은 고사리 반찬입니다. 이 밥 잡수시고 저승사자를 좀 물리쳐 주세요. 빈손으로 어찌 저승사자에게 부탁하라고. 부엌에 있는 큰 솥을 주고 부탁해 주세요. 안 된다. 계집 자식은 하나 없어도 살지만 솥 없이는 못 살잖니. 아버지, 저승사자에게 말 한 마리를 주고 돌아가라고 좀 해주세요. 말 없이 어찌 농사를 지으란 말이냐. 그렇게는 못한다. 부모님은 염라대왕의 명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저승사자가 도착했어요. 염라대왕의 명이다. 허웅아기는 우리를 따라 저승으로 가야 한다. 우렁우렁 저승사자의 목소리에 허웅아기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며칠만요. 음식도 더 만들어 놓고 옷도 더 지어야 해요. 시간이 없으니 지금 바로 가야 한다. 어서 따라 나서지 않고 뭐 하느냐? 허웅아기는 저승에 가자마자 저승 살림을 맡았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구나. 허웅아기가 오고 나서 우리 저승 살림이 확 달라졌어. 큰 상을 내리도록 해라. 염라대왕이 칭찬하며 상을 내렸지만 허웅아기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승에 두고 온 식구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염라대왕은 허웅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저승닭이 울면 이승에 내려가 이승 살림을 하고 이승닭이 울면 다시 올라와 저승 살림을 하도록 해라. 그리하여 허웅아기는 저승과 이승을 오가며 살림을 했더랍니다. 이웃 사람들은 허웅아기가 죽은 줄 알고 있었지요. 허웅아기는 죽었는데 아이들 옷 좀 봐. 너무 깨끗해. 마당에 풀 한 포기도 없고. 저 장도 깨끗한 것 좀 봐요. 허웅아기 살아있을 때랑 똑같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허웅아기네 집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허웅아기 아들이 동생을 업고 골목길로 나왔습니다. 그걸 본 옆집 할머니가 조용히 아들을 불러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리 앉아 이거 먹고 가거라. 동생은 이리 다오. 아기가 새 옷을 입었네. 아버지가 옷도 잘 만드는구나. 보니 어제 빨래도 깨끗이 해널었던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앞불싸 아들은 재빨리 입을 막았지만 할머니는 단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먹을 것을 더 꺼내가며 살살 묻는 바람에 아들은 그만 모두 다 말하고 말았어요. 똥 마라. 내가 네 어미를 저승에 안 가게 해주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렴. 저승닭이 울을 때 허웅아기는 다시 이승으로 내려왔습니다. 자는 줄 알았던 아들이 부스스 일어났어요. 어머니, 나 오줌. 오줌? 변소에 갔다 오렴. 무서워요. 귀신 나와요. 그럼 부엌에 가서 누거라. 바쁘다. 빨리 하고 어미는 저승 가야지. 부엌에도 귀신 나와요. 어쩐 일로 아들이 떼를 쓰기 시작하네요. 장난 말고 얼른 갔다 와. 지금 바빠서 너를 데리고 변소까지 나갈 수가 없단다. 어머니, 그럼 실패 주세요. 실패 잡고 나갈게요. 어머니가 실끝을 잡고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렇게 아들은 실패의 실을 풀며 마당으로 갔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빨리 누구 들어와. 춥다. 그러나 아이는 실패를 잡고 옆집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모시고 나타났어요. 어머, 할머니! 허웅아기는 바느질을 하다 말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허웅아기야, 놀라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이제 다시는 저승에 가지 말아라. 이 어린 것이 불쌍하지도 않니? 저도 그러고 싶지만 그게 제 맘대로 되나요? 염라대왕 명인 걸 제가 어쩌겠어요. 걱정 마. 내가 다 생각해 두었어. 오늘 하루만 꼭꼭 숨어봐. 저승사자도 찾지 못하게 꼭꼭 숨어 있는 거야. 실은 허웅아기도 저승으로 가기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하여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렇게 꼭 끼우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허웅아기는 저승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집안 구석 어둡고 깊은 곳간 안에 꼭꼭 숨었어요. 저승사자가 못 들어오게 모든 문은 잠그고 울담 밖엔 가시나무를 쌓아 올려두었습니다.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가시나무 말이에요. 저승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괘씸한, 당장 허웅아기를 잡아들이라. 가시나무 울타리가 무서워 저승사자는 밖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허웅아기는 어디 있느냐? 빨리 나와 나를 따르라. 허웅아기는 여기 없어요. 저승으로 갔습니다. 이웃할머니가 시치미를 뚝 떼고 마당에서 말했어요. 화가 난 저승사자는 도끼 눈으로 쏘아보더니 지붕 위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저승사자는 도끼를 들고 용마루 왼쪽부터 따닥딱, 오른쪽도 따닥딱, 지붕이 쩍 갈라지자 저승사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허웅아기의 쌍가마에서 머리카락 3개를 쏙 뽑았어요. 허웅아기의 혼은 우리가 가져가니 몸은 당신들이 가지시오. 구름을 탄 저승사자는 그렇게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허웅아기야, 나와라. 저승사자가 떠났어. 옆집 할머니는 얼른 어두운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허웅아기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고 온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허웅아기 혼을 가지고 저승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그렇게 허웅아기 소문은 곧 사방으로 퍼졌고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숨어버린 허웅아기 때문에 염라대왕은 크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산 사람들이 절대 저승 구경을 못한다지요. 옆집 할머니가 저승일에 간섭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 할머니 때문에 저승 출입을 못하게 되었잖아.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는 저승과 이승길은
그렇게 완전히 막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범이 물고 간 노루꽁지. 옛날도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소금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는 꾀가 많았지만 힘은 아주 약했어요. 다른 소금장수들은 소금 가마니를 번쩍 번쩍 들어 올리는데 이 소금장수는 작은 자루 하나 드는 것도 쩔쩔맸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소금장수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이 저리 약한 몸으로 소금을 팔러 다니는 게 용하네 그려. 어느 더운 여름날 소금장수는 소금을 팔러 길을 떠났습니다. 크고 튼튼한 말 등에 소금 가마니를 한가득 싣고서 말이에요. 어쩌겠어요. 몸이 약하니 튼실한 말이라도 있어야 하지요. 소금 가마니를 잔뜩 짊어진 말이 달각달각 걸을 때마다 왈랑절랑 방울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답니다. 소금장수가 깊은 산속을 막 들어섰을 때였어요. 커다란 범 한 마리가 소금장수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왕방울만한 눈이랑 얼룩덜룩한 털이 여간 사나워 보이지 않았어요. 어이, 무서워라. 소금장수는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간이 콩알만해 졌답니다. 말만 들었지 그렇게 범을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범도 말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금장수를 잡아먹을 생각은 않고 말을 보며 고개만 갸웃갸웃 거리지 뭐해요. 여보시오, 소금장수, 저곳이 무엇이오? 범은 더위에 축 늘어진 말 고추를 가리키며 물었답니다. 옳지, 범을 잔뜩 겁주어야겠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내 목숨이 위태로울 판이다. 소금장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꾀를 내었습니다. 그거 말이냐? 그건 범을 쏘는 불총이란다, 불총. 어이? 불총? 범은 소금장수의 말에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범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소금장수. 저기 저 자매 같은 것은 무엇이오? 이번에는 말 고추 뒤에 둥글고 길게 늘어진 것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건 말이냐? 이건 범을 잡아서 가두는 주머니다. 소금장수는 속으로 싱긋 웃었습니다. 아무래도 범이 잔뜩 겁을 먹은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범이 누굽니까? 숲속의 왕이지요. 범은 쉽게 도망가지 않고 이번에는 말 목에 걸린 방울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건 또 무엇이오? 그건 범을 잡아먹는 으르렁 새이다.
소금장수가 냉큼 대답했습니다. 어이? 으르렁새? 어이쿠, 세상에 별 무서운 짐승도 다 있네. 범은 속으로 겁이 바짝 났지요. 그래도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성미인지라 굽실굽실 말 곁으로 다가갔답니다. 어이, 범이 이제 우리를 잡아먹으려나 보구나. 겁이 난 소금장수는 얼른 말방울을 떼어내어 눈 깜짝할 사이에 범의 꽁지에 매달았어요. 딸랑딸랑, 잘랑잘랑, 왈랑절랑. 범은 무서워 더 빨리 뛰었답니다. 어이, 나 죽네. 범은 숨이 턱까지 찬 나머지 앞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무서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범은 급히 뛰어가다가 그만 커다란 소나무에 꽁지가 걸리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꽁지에 달려있던 말방울이 소나무 가지에 탁 걸렸지 뭐예요. 범은 그런 줄도 모르고 냅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범은 그렇게 한참을 뛴 뒤 어느 커다란 나무 아래에 다다랐어요. 이제 으르렁새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 범은 그제야 털퍼덕 주저앉아 다리 쉼을 했습니다. 어이, 이제 살았다. 그때 어디선가 노루 한 마리가 껑충껑충 뛰어왔어요. 범 아저씨, 왜 그러세요? 노루는 헐레벌떡 숨이 가쁜 범에게 물었어요. 어이, 말도 마라. 으르렁새가 날 잡아먹으려고 내 꽁지에 붙었지 뭐냐. 범의 말을 들은 노루는 피식 웃었습니다. 범을 잡아먹는 새가 세상에 어딨어요? 아니야, 정말 있다니까. 날 잡아먹으려고 했단 말이야. 범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말도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노루는 영 믿기지 않는 눈치였어요. 범과 노루는 으르렁새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한참을 다투었답니다. 그럼 으르렁새가 있다는 곳에 어디 한번 가봐요. 실랑이 끝에 노루가 말했어요. 그래, 좋다. 범은 얼른 일어나 앞장서 걸었답니다. 그런데 조금 가더니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는 것입니다. 으르렁새가 제 꽁지에 또 붙을까? 은근히 겁이 났던 것이지요. 에이, 으르렁새가 없으니까 괜히 꽁무니를 빼는 거지요. 아니야, 그게 글쎄. 범은 앞만 생각해도 겁이 났습니다. 노루야, 내가 네 꽁지를 물고 가면 안 되겠니? 아니, 왜요? 으르렁새를 보고 너 혼자 도망갈까봐 그래. 그러세요. 보나마나 으르렁새는 없을 텐데요, 뭐. 노루는 선선히 자신의 꽁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범과 노루는
말방울이 걸려있는 소나무 가까이까지 왔어요. 저기. 범이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소나무 가지에 걸린 말방울이 요란스레 울렸답니다. 딸랑딸랑, 잘랑잘랑, 왈랑왈랑. 어이구, 저거 봐라. 으르렁새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잔뜩 겁먹은 범은 노루꽁지를 그만 댕강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노루꽁지가 짧아졌다고 하는군요. 동화 잘 들어보셨나요? 옛날 우리나라에는 산속에 범이 많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범에게 해를 입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범을 두려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리 무서운 범을 만나도 정신만 잘 차리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두려운 존재인 범을 어리숙하게 표현함으로써 이야기 속에서나마 범을 비웃고 조롱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옛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범은 힘세고 남을 괴롭히는 벼슬아치나 권력자를 상징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범을 통해 권력자를 떠올린 건 아닐까요? 몸이 약한 소금 장수는 범을 만나 위험에 처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재치 있는 말과 행동으로 범을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힘이 약할지라도 위기의 순간에 지혜와 꾀를 쓴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주는 동화였습니다. 은혜 갚은 개구리. 옛날 한 신랑과 색시가 살았는데 사는 게 참 어려웠답니다. 늘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1년 품삯을 미리 받아 살림을 살았어요.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미리 받아 살림을 사니 1년을 살고 나와도 돈이 없고 2년을 살고 나와도 돈이 없었답니다. 색시가 한참을 궁리한 끝에 말했어요. 여보, 우리 살림이 날이 갈수록 쪼그라드니 남의 집 살이만 해서는 안 되겠어요. 내가 시집 올 때 해온 비단 옷이 있는데 농안에 쟁여놓기만 하면 뭐해요. 그걸 팔아 우선 먹을 곡식을 2어대 사고 장사 미천 만들어 장사를 한번 해봅시다. 색시는 농안에 고이 넣어두었던 비단 옷을 내어 주었습니다. 신랑은 색시가 내준 옷을 가지고 장으로 갔어요. 옷을 팔려고 장바닥에 턱 펼쳐 놓으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라 금방 팔렸답니다. 옷을 팔고 받은 돈이 바로 30전이에요. 30전으로 우선 먹을 곡식 2어대를 사러 장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웬 사람이 큰 자루에 개구리를 가득 잡아 가지고 와 개구리 사소, 개구리 사소 이렇게 외치잖아요.
신랑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 개구리를 왜 그리 가지고 다니시오? 아이고, 요 놈의 개구리가 글쎄 모판에 부어놓은 벽실을 어찌나 헤집고 다니는지 싹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몽땅 잡아 팔러 왔소. 신랑이 그 소리를 듣고 생각했지요. 어이, 물에서 놀던 놈들이 얼마나 물에 가고 싶을꼬. 이리 튀고 저리 튀는 녀석들을 저리 묶어놨으니 얼마나 답답할꼬. 들여다보니 버둥대는 개구리가 너무나 애처로웠답니다. 그래, 팔면 얼마에 팔겠소? 아이고, 그까짓 것 30점만 주면 다 팔아버리겠소. 색시가 준 옷을 팔아 받은 돈이 딱 30전. 자루에 꽁꽁 묶인 개구리도 딱 30전. 당장 먹을 곡식 사고 장사 미천할 돈 30전인데 안 되지요. 그렇게 그냥 지나쳐 가려는데 개구리가 자루 안에서 버둥거리는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혀 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은 장사 미천할 30전을 주고 개구리를 몽땅 사버렸어요. 신랑이 그렇게 개구리 한 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연못 옆을 지나게 되었어요. 신랑은 그 물에다 개구리를 모두 풀어주었지요. 자루에 묶여있던 개구리가 그제야 살았다 싶었는지 팔딱팔딱 아주 야단이었답니다. 물로 튀어들어가는 모습을 한참 서서 구경하고 물속에서 다리를 쭉쭉 뻗으며 헤엄치는 모습이 너무나 신통해 한참 앉아 구경하고 그러다 집에 오니 해가 꼴딱 넘어갔지요. 집에 도착한 신랑을 본 색시가 반기며 묻습니다. 아이, 옷은 다 팔았어? 그래, 얼마 받았어? 30점 받았소. 신랑이 대답했지요. 우선 먹을 곡식 두어 대를 받아오랬더니 곡식은 안 사왔소. 신랑은 자루에 가득 담겨 버둥대는 개구리가 너무나 애처로워 30전을 주고 샀다고 이야기했지요. 아이, 뭐라고요? 색시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랑은 장에 나가 동냥이라도 해 곡식을 구해보려고 일찍이 집을 나섰어요. 한참을 걸어가다 어제 개구리 한 자루를 풀어놓은 연못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신랑은 개구리가 또 보고 싶었습니다. 어제 풀려난 개구리가 팔딱팔딱 아주 야단이었던 것이 눈에 선했지요. 그렇게 개구리를 보러 연못으로 가니 한 자루나 쏟아놓은 개구리가 우르르 몰려와 신랑은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내디뎌도 개구리 몇 마리는 밟아 죽일 것 같았지요. 개구리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꼼짝 못하고서 개구리를 쳐다보고 있으니 연못 속에서 개구리 몇 마리가 자그마한 동이를 밀고 올라왔어요. 뒤에 놈은 밀고 앞에 놈은 당기고 영차 영차 하며
신랑한테 오더랍니다. 뒤에 놈은 밀고 앞에 놈은 당기고 한참을 그러더니 신랑 발 앞에 동이를 갖다 놓고는 좌르르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참 이상하다. 이걸 왜 내 앞에 갖다 놓는 걸까? 신랑은 개구리가 준 동이를 장에 내다 팔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동이가 예쁘기는 해도 너무 작아 물도 못 깃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랍니다. 장에 가져가도 안 팔릴 것 같아 신랑은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도 먹을 것이 없어 저녁은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한밤중에 옆집에서 제사를 지냈다며 제사밥을 가져왔어요. 신랑과 색시는 밥을 반만 먹고 나머지는 아침에 먹으려고 개구리가 준 동이 안에 넣어 보관해 두었답니다. 그렇게 부부가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 겨우 밥 한 덩이를 넣어 놓았는데 동이 한가득 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밥으로 신랑 색시가 하루 종일 배부르게 먹었지요. 조금 남겨놓은 밥이 다음 날 또 한가득, 조금 남겨놓은 밥이 그 다음 날 또 한가득. 신랑과 색시는 날마다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부지런히 일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 대신 남의 집일을 해주고 받은 엽전 2어 개를 동이 안에 넣어 놓았어요. 다음 날 보니 동이 안에 엽전이 가득 늘어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신랑과 색시는 너무 좋아 동이를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답니다. 밥 넣으면 밥이 가득, 국 넣으면 국이 가득, 얼씨구 절씨구, 떡 넣으면 떡이 가득, 돈 넣으면 돈이 가득. 개구리가 준 보물, 우리 동이. 그러다 그만 동이를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어요. 신랑과 색시는 너무나 아깝고 속이 상했답니다. 하지만 동이 안에서 나온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부지런히 장사를 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앞니 빠진 중강새. 명희가 엄마 따라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동네 공터에 들어섰을 때 철구가 숙자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앞니 빠진 중강새 우물가에 가지 마라. 붕어 새끼 놀란다. 잉어 새끼 놀란다. 숙자는 울먹이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명희와 함께 지켜보던 명희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숙자가 이가 빠진 모양이구나. 명희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명희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며칠 전부터 명희도
이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어이, 이가 빠지면 철구가 나도 놀리겠지. 명희는 걱정이 됐어요. 그날 밤 명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가 흔들리면 꼭 빼야 하는지, 이를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언젠가 삼촌이 명희에게 한 말이 생각났어요. 이가 흔들리는데 빼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괴물이빨이 되지. 명희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냥 자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이가 쏙 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는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덜렁덜렁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용케도 잘 붙어 있었지요. 엄마한테 말해볼까? 싫어. 무서워. 할머니한테 빼달랠까? 안 돼. 무지 아플 거야. 답답한 명희는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이는 어떻게 빼요? 이가 흔들리니? 아버지는 옛날에 엿 먹다가 쏙 빠졌지. 아빠의 말을 들은 명희는 벽장 속에 숨겨둔 엿을 꺼냈답니다. 그리고는 한 입 가득 넣고 오물거렸어요. 하지만 빠지라는 이는 빠지지 않고 되려 아프기만 했답니다. 이번에는 삼촌한테 물었어요. 삼촌, 이는 어떻게 빼요?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빡 치면 빠진단다. 명희는 손으로 뒤통수를 3개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프기만 하고 이는 빠지지 않았어요.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할머니가 명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명희야, 입 좀 벌려봐. 맛난 사탕 줄게. 명희가 입을 크게 벌리자 할머니는 재빨리 명희 앞니를 흔들어 보았어요. 에이, 이런, 이를 뽑아야겠구나. 명희는 울면서 도망쳤습니다.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그러나 명희는 곧바로 삼촌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이불 꿰맬 때 쓰는 무명실 한쪽을 명희 이에 묶고 다른 한쪽은 문고리에 묶었어요. 자, 눈 감아라. 노래 부르는 동안 이가 쏙 빠진단다. 명희는 할머니 말씀대로 눈을 꼭 감았습니다. 어여차 어여차 동아줄을 당겨라. 우리 바우 동아줄은 금 동아줄. 우리 바우 동아줄은 은 동아줄. 천석지기 만석지기 부럽지 않다. 어여차 어여차 동아줄을 당겨라. 문고리를 잡고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방문을 확 열었어요. 명희가 눈을 떠보니 무명실 끝에 하얀 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봐라, 하나도 안 아프지? 정말 언제 빠졌는지 모를 만큼 하나도 안 아팠답니다. 소금물에 양치하고 이는 지붕 위에 던져라. 허니는 까치가 물어가고
세일을 가져다 준단다. 명희는 이를 지붕 위에 던지며 빌었습니다. 까치야 까치야 허니 줄게 세이다오. 까치야 까치야 허니 줄게 세이다오. 거울 속에서 앞니 빠진 명희가 희죽 웃고 있어요. 명희는 빠진 이 사이로 혀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침을 찍 뱉어보기도 하고 옥수수알을 끼워보기도 했지만 그것도 시시해졌어요. 마루에서 뒹굴뒹굴 노래를 흥얼흥얼 콧구멍도 간질간질 파보았습니다. 그래도 심심한 건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면 철구가 앞니 빠진 중강새라고 놀릴까 너무 걱정되었어요. 명희야, 놀자. 쑥자가 담 너머에서 명희를 불렀습니다. 명희도 나가 놀고 싶었지만 걱정이 앞서네요. 에이, 안 되겠다. 입만 안 벌리면 되지 뭐. 명희는 후다다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명희야, 어제는 왜 안 나왔어? 명희는 입을 꾹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명희야, 너 입에 뭐 있어? 뭐 먹어? 명희는 그래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치 없는 숙자가 삐진 얼굴로 말했어요. 치사하게 혼자만 먹기냐? 명희는 입을 다문 채 말했어요. 먹어먹는 게 아니고 뭐. 숙자가 답답해서 소리쳤습니다. 뭐 먹었다고? 명희는 그제야 소리쳤어요. 아, 정말 아무것도 안 먹었단 말이야. 명희야, 너도 입 빠졌구나. 명희는 얼른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네, 저기서 철구가 다가왔어요. 철구는 숙자를 보자 입술을 오므렸습니다. 숙자가 철구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야, 너도 뭐 먹냐? 먹긴 뭘 먹으랬다고 그래. 이런, 철구도 앞니가 빠졌네요. 숙자는 철구를 보더니 깔깔깔 웃었어요. 철구도 앞니 빠진 중강새래요. 명희는 이제 창피하지 않아요. 철구도 숙자도 모두 앞니 빠진 중강새거든요. 명희와 숙자와 철구는 어깨동무하고 한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앞니 빠진 중강새 우물가에 가지 마라. 붕어 새끼 놀란다. 잉어 새끼 놀란다. 앞니 빠진 중강새 닭장 옆에 가지 마라. 암탉한테 제일나 수탉한테 제일나. 풀싸움. 봄부터 가을까지 쉽게 할 수 있었던 풀싸움은 아이들이 즐겨하는 우리 옛 전통 놀이였지요. 아이들은 풀싸움을 하기 위해 산이나 들, 어디든 풀이 많은 곳에 모여들곤 했답니다. 잊혀져가는 우리 옛 놀이, 풀싸움 이야기, 동화로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싱그러운 풀 익는 냄새가 나는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순태와 오규는 멱을 끝내고 냇가에 앉아 해바라기를 했답니다. 해야 해야 나오너라. 홀딱 벗고 나오너라. 구름 옷을 벗고 벗어 홀딱 벗고 나오너라. 그때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태는 깜짝 놀라 옷을 후다다닥 입고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어요. 큰 소나무 아래에서 분이가 풀을 뜯고 있었답니다. 야, 너였지. 뭘? 다 훔쳐보고 웃었잖아. 아니, 아무것도 못 봤어. 난 이 풀만 뜯었다고. 분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거짓말 마. 풀 뜯는 척 하면서 다 봤잖아. 뒤따라온 오규가 순태 편을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공지에 몰린 분이가 저 만치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경애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무슨 일이야? 어느새 경애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이 기집애가 목욕하는 걸 훔쳐보고는 시치미를 떼잖아. 언제, 몇 시, 몇 분, 증거를 대봐. 분이가 지지 않고 따졌어요. 말싸움이 계속되자 분이 편을 들던 경애가 나섰습니다. 야, 찌찌하게 이런 걸로 싸우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풀싸움 놀이 하자. 응, 난 싫어. 분이가 셀쭉해서 말했어요. 너 나한테 질까봐 겁나서 그러지? 웃기지 마, 박순태. 너한테 질 줄 알고. 그럼 어디 한번 붙어보자고. 좋아, 니까진 녀석을 문제없이 해치울게. 분이가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순태와 오규가 같은 편을 하고 분이와 경애가 한 편이 되어 불싸움을 하기로 했답니다. 아이들은 풀을 뜯어 소나무 아래에서 만나기로 하고 풀밭을 향해 내달리며 소리쳤어요. 순태네는 이쪽에서, 분이네는 저쪽에서. 아이들은 서로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재빨리 풀을 뜯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풀을 뜯던 순태의 눈에 돌콩 잎사귀 위에 앉아있는 커다란 사마귀가 들어왔어요. 순태는 살금살금 다가가 조심조심 손을 뻗었습니다. 야, 뭐해? 빨리빨리 뜯지 않고. 순태는 오규에게 눈을 찡긋하고는 어느새 사마귀를 잡아들고 다른 박질을 쳤어요. 순태가 분이에게 다가가 사마귀를 던졌습니다. 야, 받아라. 엄마야. 분이는 사마귀를 피하려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박순태, 너 가만 안 둘 거야. 분이가 달아나는 순태에게 앙칼지게 쏘아 붙였어요. 아이들은 소나무를 향해 뛰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엎어지고 자빠지며 있는 힘껏 달렸어요. 야, 내가 1등이다. 순태가 맨 먼저 도착해 손바닥으로 소나무 기둥을 쳤습니다. 분이와 경애가 뒤를 잇고 마지막으로 오규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오규가 꼴찌로 온 탓에 분이네가 선이 되었답니다.
아이들은 풀 이름을 틀릴 때마다 벌칙을 받기로 했습니다. 순태와 본이는 풀 지키미를 하고 오규와 경애가 풀싸움 선수로 나섰어요. 이건 돼지풀이다. 돼지풀 내놔라. 꿀꿀 돼지풀 여기 있지롱. 닭의장풀 나왔다. 닭의장풀 내놔라. 꼬꼬댁 닭의 장풀 여기 왔고. 경애가 풀 이름을 댈 때마다 오규는 풀을 척척 내밀었어요. 와 우리 편 최고 권오규 잘한다. 순태가 윗도리를 훌렁 벗어 흔들며 까불어댔습니다. 야 설치지 좀 마. 경엔 우리 동네 풀박사라고. 분이가 순태에게 눈을 흘겼어요. 순태와 본이가 툭탁툭탁 싸우는 사이에도 깡충깡충 토끼풀, 덩더덕쿵 장구채, 찔끔찔끔 노루오줌, 비틀비틀 술패랭이. 불싸움은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애가 벌떡 일어나 머리 위에 풀을 빙빙 돌리더니 자신 있게 탁 내밀었어요. 자 며느리 미씨께 나와라. 어스럽이여 며느리 미씨께 나가신다. 오규가 붉은 꽃을 자신만만하게 내밀었답니다. 땡 틀렸어. 그건 며느리 밥풀이잖아. 경애가 소리쳤어요. 오규 말이 맞아. 순태가 오규 옆에서 박박 우기자 본이가 헤헤거리며 나섰습니다. 자, 잘 들어. 며느리 밑씻개에는 가시가 있고 며느리 밥풀에는 쌀알처럼 하얀 게 달려있잖아. 뭐? 그래 너 잘났다. 순태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고 오규는 머리만 벅벅 긁어댔습니다. 본이와 경애는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본이는 순태에게 혀를 내밀며 약을 올렸어요. 야, 까불지 말고 한 판 더 해. 박순태, 일단 벌칙은 받아야지. 너 다음 판엔 가만 안 둬. 순태는 들고 있던 며느리 밥풀을 휙 집어 던졌습니다. 와 경애는 한참을 속닥거렸어요. 자, 벌칙을 발표하겠습니다. 벌칙은 강아지 흉내내기. 치, 겨우 그거야? 순태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번에는 순태와 오규가 머리를 맞대고 수군댔습니다. 너희들은 우선 눈 감고 있어. 분이와 경애는 눈을 감고 기다렸어요. 멍멍멍 강아지 소리에 눈을 뜨자 바지를 살짝 내린 순태와 오규가 강아지 풀을 엉덩이에 대고는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답니다. 분이와 경애는 깜짝 놀라 벌러덩 나자빠졌어요. 여름 하늘로 순태와 오규의 시원한 외침이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화 잘 들어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동화 속에 나왔던 며느리 밀씻개와 며느리 밥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며느리 밀씻개 이야기. 아주 오래전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시어머니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똥이 마려웠지요. 남이 볼세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더니 시어머니는 밭두렁 근처에 앉아 볼일을 보았습니다. 얼른 뒤처리를 끝내려던 시어머니 눈에 마침 손에 닿을 거리에 솜털이 돋은 호박 잎사귀가 띄었어요. 시어머니는 옳지 보송보송하니 뒤닦는데 그만이겠구나 하며 손을 뻗어 호박 잎사귀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이 몹시 따가워 손을 펴보니 가시돋친 풀이 호박 잎사귀와 함께 잡혀있지 뭐예요. 아이, 이 못된 풀, 며느리년 밑 닦을 때나 걸려들지 하며 시어머니가 불평을 했더랍니다. 그 뒤부터는 이 풀이 며느리 씻개라고 불리게 되었다는군요. 며느리 밥풀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남편은 멀리 머슴살이를 떠났고 며느리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밥을 하다가 뜸이 잘 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밥알 몇 개를 미리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어른이 먹기도 전에 혼자 밥을 먹는다며 며느리를 몽둥이로 때렸답니다. 결국 며느리는 밥알을 입에 문 채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달려와 슬피 울며 아내를 묻었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가 잠든 무덤가에 며느리의 입술처럼 붉고 밥알처럼 하얀 꽃이 피었어요.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의 넋이 꽃이 되었다고 하여 이 풀을 며느리 밥풀이라고 불렀다는군요. 오러와 오도. 산이 높은 어느 마을에 오러라는 착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씨 고약한 새엄마와 게으르고 심술궂은 동생 오도와 살고 있었습니다. 예오러야, 어찌 그리 꿈을 대는 것이냐? 빨래는 언제 하려고? 새엄마는 온종일 오러에게만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어느 해 꽃춤놀이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총각 처녀들은 결혼할 짝꿍을 만나려고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야, 네 치마가 더 예쁘니 그걸 오도에게 입혀야겠어. 이리 어서 가져오너라. 새엄마는 오도만 꽃단장을 해주었어요. 어머니, 저도 꽃춤놀이 가게 해주세요. 새엄마는 오러의 말을 못 들은 척 했답니다. 슬픔에 잠긴 오러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물소 하나가 풀숲에서 나왔어요. 물소는 온통 상처 투성이었지요. 저런, 소싸움에 나가 다치고 쫓겨왔구나. 오러는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기운을 차린 물소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오러에게 이유를 물었지요. 나도 꽃춤놀이 가고 싶어. 하지만
이런 누더기 차림으로는 갈 수 없는 걸. 물소는 자기가 도와주고 싶다며 신기한 마법으로 오라를 아름답게 꾸며 주었어요. 그리고는 해가 지면 이 옷을 꼭 돌려주어야 한다며 당부도 일러두었습니다. 그렇게 오라는 물소와 약속을 하고 꽃춤놀이 장소로 갔습니다. 오라는 복숭아처럼 발그레한 두 볼을 하고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를 연주하는 샤오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주 근사하고 멋진 청년이었지요. 샤오나도 오라에게 춤을 청하며 악기를 소리 높여 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도는 심통이 났습니다. 멋쟁이 샤오나가 오라와 짝꿍이 되다니. 둘의 다정한 모습이 못마땅해 자꾸 회방을 놓았지만 오라와 샤오나는 장단이 척척 맞았어요. 해가 저물자 오라는 물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급히 자리를 떴어요. 샤오나는 오라의 뒤를 쫓아갔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오로가 말했습니다. 오라는 내 언니야. 만나고 싶다면 날 따라와. 하는 수 없이 샤오나는 오라를 뒤따라갔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도는 슬쩍 샤오나의 팔짱을 끼었지요. 자기 신랑인 것처럼 보이려고 말이에요. 어서 오게. 내 딸하고 썩 잘 어울리는구먼. 샤오나는 기분이 상했지만 잠자코 오라를 기다렸습니다. 읽고 오라가 땔감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라를 보자마자 새엄마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바탕 잔소리를 늘어놓은 다음 오리 한 마리를 잡으러 마당에 나갔습니다. 샤오나는 말없이 관악기 생황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도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따뜻한 연기와 불꽃이 오라의 마음처럼 춤을 추었지요. 새엄마는 오리고기를 푹 삶아서 샤오나를 대접했습니다. 오도에게도 살코기를 수북히 담아줬지만 오러에게는 뼈다귀만 주었지요. 샤오나, 위층에 가서 침실을 손볼 테니 많이 먹게. 샤오나가 실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불빛이 이렇게 밝으면 눈이 부셔서요. 고기를 먹지 못하겠는데요. 그래? 그렇다면 등불을 치워주지. 새엄마는 등불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사방이 깜깜해지자 샤오나는 오라와 오도의 그릇을 슬쩍 바꾸어 놓았지요. 그렇게 깜깜한 식탁에서 세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뭘 준 거야? 이가 다 부러지겠어. 엄마는 일을 하다 말고 등불을 들고 우당탕 내려왔습니다. 엄마가 식탁 위에 등불을 비추기 전에 샤오나는 오라와 오더의 그릇을 재빨리 되돌려 놓았지요. 아니, 무슨 소리니? 이 만난 고기를 놓고서. 엄마가 등불을 들고 다시 위층으로 사라지자 샤오나는 그릇을 또 슬쩍 바꾸었어요. 엄마! 오도는 엄마를 또 부르고 엄마는 다시 내려왔어요. 아이, 무슨 소리야. 살코기가 많이 있잖아. 엄마는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또다시 올라가고 그러는 사이 샤오나는 오러와 오도의 그릇을 부지런히 바꿔치기 했어요. 엄마는 이제 지쳐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거사, 먹든 말든 네 맘대로 해. 오도, 고기 반찬에 술이 빠질 수 없지. 안 그래요? 샤오나는 오도에게 술을 자꾸 따라 주었어요. 오도는 주는 대로 꿀꺽꿀꺽 술을 받아 마셨지요. 위층에서는 엄마가 오도와 샤오나의 첫날 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오도를 시집 보낼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샤오나, 오늘 밤은 잘 쉬고 내일 아침 해 뜨는 대로 내 딸을 데리고 떠나게. 내 사위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그리고 오러, 넌 아궁이 불이나 잘 지켜라. 알겠니? 엄마는 곧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러와 오도 그리고 샤오나는 아궁이 불 옆에 앉아 가만히 있었지요. 오러는 잠자코 꽃신에 술을 놓았고 오도는 잔뜩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자. 아직 일러 밤이 깊지 않았으니 이제 올라가자. 아직 일러 새벽달이 뜨지 않았으니 이제 올라가자. 아직 일러 첫 닭이 울지 않았으니 오도는 자꾸 졸랐지만 샤오나는 딴전을 피웠지요. 그러는 동안 날이 샜어요. 새벽 첫 닭이 울었을 때 오도는 이미 바닥에 드러누워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러, 나와 함께 갑시다. 우리는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이오. 오러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오도에게 빼앗겼던 치마 저고리로 바꿔 입고 샤오나를 따라 집을 나섰어요. 아침이 되자 엄마는 딸의 침실을 빼꼼 들여다 보았습니다. 말끔히 치워져 있는 것을 보니 샤오나가 오도를 데리고 떠난 것이 분명했어요. 아이, 잘했군, 잘했어. 내 딸 오도가 드디어 시집을 갔어. 엄마는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배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 드러누워 있는 게 오러인 줄만 알고 있었죠. 잠에서 깬 오도가 대굴대굴 구르며 떼를 썼습니다. 엄마, 나 언제 시집 가? 아니, 이 좋은 날에 쟤는 웬 악다군이야. 어디 혼 좀 나봐라. 누워서 떼쓰는 아이가 오러인 줄만 알고 엄마는 뜨거운 밀랍 한 동이를 냅다 부어버렸습니다. 떼쟁이 소녀의 몸뚱이는 온통 밀랍 범벅이 되었지요. 눈과 입 그리고 코도 다 막혀 바닥에 쭉 뻗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고약했지만 엄마는 혼자 남는 건 무서웠어요. 그래서 소녀를 살리려고 밀랍을 부랴부랴 걷어냈습니다.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 있는 얼굴을 보니 오러가 아닌 오도였어요. 맙소사, 오도, 네가 왜 여기 있는 것이냐? 오도와 엄마는 아웅다웅 꽈당탕탕 입씨름 몸씨름을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오러는 이미 행복을 찾아 멀리 떠났거든요. 오도는 이듬해 꽃춤놀이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물론 오러 언니가 없으니 자기 손으로 치마 저고리를 만들어야 했고요.
오도 다음 기회에는 좀 잘해 보아요.